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 정책 대결이 치열해야 되는 날인데 당의 후보가 누구이냐 이걸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 후보의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점입가경인 상황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 제가 말의 포장은 정면 충돌이라고 김대현 평론가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서로 다른 당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이 좀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전에 멘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분이 당원과 국민이 김문수를 끌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불과 며칠 전에 당원과 국민이 김문수를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비춰보니 당신이 밖에 있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뒤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 이것은 당원과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과 당원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교체하겠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억지고 궤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가 강릉입니다.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평가를 했는데 우리 방송인 백종원과 견져봤더니 백종원보다 지지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내일하고 모레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탤런트 최불암 씨가 내가 갑자기 대선 후보 등록하겠다 나와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한덕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불암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대선 주자를 선출했고 그 정당성은 김문수에게 있다. 이거를 외부에 있는 누군가와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출된 김문수와 외부에 있는 누군가와의 담판 혹은 대화,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의 최종 결정은 당원이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로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외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등비등하거나 다소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할 어떤 명분과 중차대한 변수가 될 수 없다. 지금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에게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읍소해서 결국 끌어내든지 그러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든지 그게 안 되면 김문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김대현 평론가 잠깐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려보면 어쨌든 당 지도부 입장에 좀 거칠게 좀 일을 처리한 건 알겠어요. 마음이 좀 급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덕수라는 후보란 그 상품성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단일화를 약속했고 단일화 요구는 11일에 나야 되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 다음 주에 다시 단일화하자고 한다는 건 사실상 단일화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자, 우선 역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는 정해진 날짜와 기간이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 날도 정몽준 노무현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단일화 논쟁은 사실은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합의와 협의 그리고 타협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설명하고 주장하지만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히나 후보가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불가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론조사를 할 때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보다 관료 생활을 해왔던 사람에 대한 신상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호감도를 측정하는 지표일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이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고 이 단일화가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 정도 각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분의 말은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오매불망 그 답을 원했었는데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 단일화는 11일 이전에 성사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 지도부도 그렇고 한덕수 상대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에게 반발할 명분을 줘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박창환 교수님 반발을 할 거란 건 대충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반발의 강도가 셉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발의 강도가 센 이유는 저는 당 지도부에게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지금 친윤 지도부가 지난 3년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를 연달아 3번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들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선 후보마저도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또 강제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들은 자괴감 느끼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선출한 이 투표는 뭐고 전당대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뽑은 대표는 누구고 우리가 뽑은 후보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교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본인이 후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백드롭도 안 깔아주고 명함 한 장도 못 파는 상태로 단일화에 나가라고 이렇게 종용당하는 입장이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을 거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굴욕적인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굴욕적이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당 지도부의 그런 성급함 그리고 전당대회의 그 뜻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관행들, 잘못된 악습들이 결국 오늘날의 이 파행을 이끈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자업자득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그 전에 경선에서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탔잖아요. 거기에 올라타서 경선에 이긴 겁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단일화를 물론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단일화를 본인도 또 11일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의 어떤 극대화, 선거운동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일화된 후보가 기호 2번에 번호를 달고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벌려놓은 일을 스스로가 수습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당 지도부의 한계와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의 한계,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단일화 시작점은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시너지, 아니 폭망 시너지를 낳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약속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조했고 그걸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죠. 자, 그런데 짚어봐야 할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모두 다 구두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뭐 약간의 사족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일화라는 것은 둘 혹은 셋 이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인즉슨 상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했지만 나의 약속과 달리 상대의 반응과 상대의 결정이 달라질 경우 혹은 나와 맞지 않을 경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이행하라. 그것은 어찌 보면 당신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이 들립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럼 나보고 포기하라는 얘기냐. 지금 경우에는 사실은 약속을 지키게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지도부가 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사실은 정도가 아니죠. 알겠습니다.